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성입니다. 1월 1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올레 IPTV, LG U+S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들 일부 순서 코너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마이크로 컨텍소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까지 함께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엔화 쓰나미 속에 코스피가 속절없이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이죠. 고수들은 과연 시장 관점과 또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드코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가 미국 정치권이 발목 잡는 글로벌 증시라는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피치가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할 것을 경고했는데 현재 글로벌 증시 동향과 투자 전략 세우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톱텍을 말씀하셨습니다. 손절가를 상당히 짧게 제시해 주셨는데, 자, 어제 제시해 주신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워낙 짧게 잡아주셨기 때문에요.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은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 관리 측면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특히 IT 부품업종들이 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린 이유는 그만큼 당연히 올라갈 거라는 판단해서 짧게 잡아드린 거고요. 원칙적으로 손절로 대응하시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그 디스플레이 이 공장 자동화 장비 업체인 톱텍이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일단 뭐 최대 어떤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아모레드 관련 그런 장비 발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진출 이런 부분을 더불어서 실적 호전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톱텍을 좀 들고 가시겠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겠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을 때 22,000원대 배려진 매력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톱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요. 오늘 공략주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공략주는 마이크로 컨텍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소는 1999년도에 설립됐고요. 2008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제조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위주로 해서 각종 반도체와 통신기기, 접촉 부품을 제조하는 단일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2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204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4%와 11.4% 증가한 39억 원과 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디램과 서버용 디램 이런 고사양의 반도체 테스트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고부가 가치 초정밀 IC 소켓의 판매 증가가 주요 원인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국내 업체의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모바일 디램의 수요 증대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 컨텍소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아주 짧고 명쾌합니다. 저평가 매트를 주시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4분기까지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은 52억, 순이익은 50억을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EPS가 605원이고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2012년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는 PER 6.5배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이 작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 평균 PER 10배를 적용하면 6,000원대 배러시 매력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마이크로 컨텍소를 제시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목표가는 4,250원, 손절가 3,7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그럼 목표가 4,250원, 손절가 3,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투자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 순서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이 두 분과 함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가 한 8포인트가량 올라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부터 정태근 팀장님.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1990포인트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서 1983포인트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좀 아침 쪽에서 동시효과이긴 하지만 현재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한 1992포인트에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반등, 과연 추세를 돌려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추세를 좀 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어제 어떤 약세의 어떤 반작용이라고 보는 게 조금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벵가르의 어떤 매도 물량, 그리고 어떤 애플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급락에 대비한 어떤 기술적 반등,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더 키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은 지금 투신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투신 쪽에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기관 쪽의 어떤 수급을 기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의 2,500억 정도 선물 매도도 상당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담을 이겨낼 만한 어떤 수급 조치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연기금이 상당히 매수세가 약합니다. 최근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형태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와 같이 외국인들의 현물 그리고 선물 쪽의 매도가 동시에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그 약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시장은 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반등,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일시적인 청산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강보합권 흐름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먼저 이렇게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제 마이너스 2.5%까지 밀렸었죠. 그래서 밀렸던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쪽에서는 강보합권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1만 4천 원은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0.96%, 포스코는 0.56% 정도,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0.44%, 신한지주가 0.89% 정도 현재 강보합권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모비스, LG화학은 현재 1.7% 그리고 1.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KTNG가 마이너스 0.6%, 그리고 SK텔레콤이 마이너스 0.9% 정도 현재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KB금융 0.79%, NHN이 1.07%, SO리 1.0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0.4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업종도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면서 출발을 좀 해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기계, 업종이 좀 상당히 크게 약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증권업종도 마찬가지 크게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은 통신업종이라든지 의료정밀업종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일시적으로 이 현상이 좀 반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가 장 후반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침 쪽까지는 어제 좀 약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업종, 일시적으로 화학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요. 어쨌든 시장 대안에 대한 접근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료라든지 통신, 그리고 전기가스, 수주가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쪽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보셔야 되겠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어떤 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가스요금이 2월달까지는 조금 인상이 동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스요금에 대한 어떤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틸리티 외에도 음식료라든지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약 같은 경우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제약업종 빅3 있죠. 동아제약, 도곡십자, 정보당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분기 연결해서 본다면은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의 동시효과 진행 상황 이경일 팀장입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청 1위죠. 셀트리온은 0.97%, 약 250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CJ 오쇼핑은 최근에 홈쇼핑 관련해가지고 실적 개선 때문에 이제 오늘 1.89% 상승한 5,500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서울 파라다이스는 0.57%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SK 브로드밴드도 역시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다음은 제 1.18%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CJ ENM 같은 경우 보합권에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어제
소니에서 넷마블의 그 다 함께 차차차라는 게임에 대한 그 법적 그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라는 그러한 이제 기사가 떠서 어제 하락 출발했다가 어제는 이제 정가에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CJ ENM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CJ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서비스 중단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 ICT 0.75%, 동서 1.36%, GS 홈쇼핑 역시 CJ 오쇼핑하고 이제 같이 홈쇼핑 관련주로서 이제 실적이 개선 기대가 신고가 개선 출발할 것 같고요. CJ도 역시 2.50%, 태용도 1.22%, 네오이즈계 0.22% 상승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1월 16일 수요일 장이 열렸는데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골고루 소폭이나마 많이들 올라줬습니다. 그 덕에 4.5포인트가 올랐고요. 1988포인트로 거래소는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계속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더니 막상 장이 열리면서 1포인트 조금 넘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09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자, 먼저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방금 좀 언급을 해주셨듯이 1988포인트 지금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물시장이 조금 축소가 되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상당히 조금은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굳이 박스권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198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까지의 2010포인트까지 어떤 박스권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쪽 만약에 198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오늘 쪽에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코스가 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88포인트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21선이 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5일선이 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조금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쪽에서 아무래도 199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그 단기 평선들이 좀 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급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가 되진 않지만은 어제 같은 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에서 매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시장의 부담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험 섹터 그리고 상호펀드 섹터 속에서 7억, 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투신 쪽에서 얼마만큼 오늘 조금 선방을 해주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좀 방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쪽 현물 쪽 수급 지속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침 쪽에 저는 좀 외국인의 어떤 그 3,500개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청산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74개 정도 매도 계약이 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수가 매수 쪽으로 누적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현재 150만 6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마이너스 0.4% 그래서 약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측 화면을 보신다면은 빨간색 선, 지금 21선을 현재 이탈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1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영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가 마이너스 0.28%, LG화학이 마이너스 0.16%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그와 반대로 0.2%, 기아차는 0.75%, 삼성생명이 0.2%, 신한지가 0.5%, SK 하이닉스가 1.7%, 그리고 NHN이 1.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거래소 쪽 출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6포인트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경일 팀장님. 예, 우선 코스닥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스닥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닥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그리 매도를 하면서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어제 큰 낙폭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1% 이상의 낙폭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둘 중에 하나 투자의 주체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코스닥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9.72%로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코스닥이 512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온다면 앞으로 이제 코스닥은 이제 520포인트를 넘어서 54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 상승 여력이 생기지만 오늘 그 부분까지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추가 조정에서 500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오늘 이제 출발 상황은 조금 좋습니다. 출발 상황은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 후반으로 갈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512포인트 5일선이죠. 512포인트까지만 올라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주체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현재 그 개인이 1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4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지금 보합권에 있습니다. 보합권에 있고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제조, IT 하드웨어, 의료 정밀기계, 통신 장비, IT 부품 쪽에서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종합, IT 하드웨어, IT 부품, 제조, 의료 정밀기계, 소프트웨어 쪽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지금 통신 장비, 금속 쪽에 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매수 시가총액 상위주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셀트리온 0.19포인트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피 200원 상승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보합권, SK 브로드밴드도 보합권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반도체 50원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보합권에 있고 CJ, ENM, 포스코 ICT, 동서, 홈쇼핑, GS 홈쇼핑, CGN 태용은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 정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점검해보죠.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장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057원에 개장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56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원이 지난 11일 1,054원 70전에 마감한 이후 조금씩 종가를 높이고 있는데요. 달러원 반등의 중심에는 N1의 숏 포지션 커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N1은 지난 14일 아침 100엔당 1,176원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어제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가 지나친 엔화의 약세 역시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엔화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달러 N은 89.67엔에서 88.34엔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N1은 100엔당 1196원대까지 반등하면서 달러원의 반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원의 반등세에 제한을 주고 있는 요소는 대내적으로는 환율의 반등을 고점 매도의 기회로 삼으려는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있겠고요. 대외적으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14일까지 엔캐리 트레이드의 지속이 달러 원에게 하락 압력을 주던 상황, 그리고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달러 원에게 반등 압력을 주던 상황과는 다소 분위기가 역전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로화가 이처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럽 외환시장 관계자가 최근에 유로화의 상승세가 과하다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작용했고요. 특히 독일 경제지표가 부진한 점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우려와 맞물리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독일 경제지표의 부진은 독일을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있는 중국 경제 반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이
향후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겠고요. 이 때문에 유로존의 성장 우려는 향후 달러 원이 하락세를 지속하더라도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채 수익률과의 격차가 좀 더 좁혀질 경우에 달러 엔의 하락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환 당국자의 발언이나 미국과 일본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의 축소가 달러 엔의 상승세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요. 향후 미 채무 한도 협상 타결과 미 경제지표 호조를 배경으로 달러 엔의 상승세를 재개하면서 이에 따른 엔 원의 하락이 달러 원에게는 계속해서 하락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50원 중반대 중심한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시장 점검이었습니다. 정경펠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밸류 20일 이드코 대표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을 제시하실런지요? 네, 어제 코스피가 개장 초반에 반짝 오르다가 한마디로 꼬꾸라졌습니다. 1980선마저 위태한 모습으로 좀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소폭 반등권에 들어오다가 소폭 좀 하락중에 있습니다. 1982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거칠어지고 있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코스피에 비해서 움직임이 좋았던 코스닥까지도 이번 주는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조정장이 올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작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 분석을 계속 강조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종합지수 저점은 얼마나 봤죠? 바로 1957포인트였죠. 일단 우리는 1957포인트까지 기다리는 관점에서 매매를 하자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평상시 같으면 한두 종목 정도 더 추천을 드렸어도 괜찮을 법한 한데 요즘 종목을 적극적으로 들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싸이 관련주죠. DI 수익 이후에 중국 관련주 쪽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만 아직 과감한 베팅이나 승부를 거는 식의 매수를 권유해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냈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그에 맞는 확신과 책임감을 동반했는가. 혹시 종목을 흩뿌리듯이 남발해놓고 얻어걸린 종목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닌가. 가슴 깊은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각선하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 경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증시가 기대로 언덕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이었죠. 미국 쇼핑 시즌이라고 해서 IT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현재 애플의 주가는 상당히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부진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우리에게는 삼성전자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단독 드리블만으로는 시장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삼성전자마저 빠지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시장의 기대감이 춘절이 있는 2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모멘텀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화학, 철강, 그리고 명절을 전후해서 소비 관련주들인 음식료와 화장품 정도로 일단 압축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해서 우리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프로나 화학 종목 잠시 좀 눈을 돌렸습니다. 매수하고 소폭 하락 중인데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 가까이 상승이 좀 나오면서 보합 마감을 했는데 일단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포트의 조정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잠시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뭡니까? 안철수 테마주들 엄청나게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써니전자 870원부터 4,000원 넘게 좀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종목 단기간에 400% 넘게 폭등이 나오는 종목 대선 지금 끝난 시점에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순전히 개인 투자자들 끌어올린 주식이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분명 선세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것이죠. 오늘 거래 정지가 되면서 시장 채널들이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금융감독원들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월급 받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좀 만들어 놓고 늘 똑같이 좀 반복이 됩니다. 분명 또 고점에서 상투 잡아서 개인들 물리겠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식 쳐다도 보지 말자.
그리고 혹 투자하신 분들도 그 거래 정지 풀리면 빠져나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최근에 나홀로 개인이 좀 주식을 사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장세에는 좀 모래성에 좀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버티기밖에 안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추가 하락을 각오하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957포인트까지 부근에서 우리는 포트의 조정의 기회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의 기회를 오히려 즐기면서 때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작전 타임 이드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지수가 2000선 부근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증권사가 추천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살펴봅니다. 먼저 현대증권은 기술적 조정 압력을 실적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를 압축하는 계기로 삼자고 보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은 미국 은행과 IT 실적 영향을 점검합니다. 동양증권은 시장이 안고 있는 4가지 부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요. 미래에셋증권은 혼조로 마감한 미국 시장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 미국 정치권이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초 증시의 북비험이었던 수급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지수 조정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아직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스피 21선을 하회하게 되면 투자 심리 위축과 추가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환율 변동성은 본격적인 외국인 차익 청산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증권에서는 향후 지수 조정은 1945에서 1960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투자 대안으로는 실적 호전 또는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주 종목군으로의 선택 및 압축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아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주요 은행과 IT 업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주가를 견인할 정도의 모멘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은행보다는 IT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 IT 실적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중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은 수급 이벤트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 매력을 부각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IT의 경우 이익 차별화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은행은 환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최근 들어 지수가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모멘텀 둔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가격 부담 가중,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 엔화 약세 원화 강세, 마지막으로 조선건설증권 등 경기 민감형의 동반 부진을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가 사이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중국 등 신흥국으로 경기 모멘텀이 사이클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 및 할인율 관련 지표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PER 재평가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수출 물량 효과가 소멸되는 원엔 환율 수준도 100엔당 1,100원 수준으로 아직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국내 증시 조정 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국 시장은 제조업 지표 부진, 판매 지표 호조를 반영하며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 확대와 관련해 공화당과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반면 데이너 하원 의장은 채무한도 증액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지출 미삭감 또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피치는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지연 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는데 현재 미국 신용등급 최고 등급인 AA지만 정부 부채한도 상한 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1년과 같은 협상 실패가 재현된다면 신용등급 강등은 불가피하겠지만 미국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해외 시장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의 이슈가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미진하거나 성사되지 않을 때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건데요. 지난 2011년 8월이었죠.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촉발한 주식시장 강탈 아직 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2주 만에 20%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여파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정치권의 합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향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도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단지 신용등급이 좋은 나라들을 경고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경제 규모가 커서 신용등급이 변동될 때 예측 이상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을 좀 건드렸기 때문에 그 배경의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곳이 독일 GDP인데요. 0.7%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기도 점점 나빠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측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경기 부양의 유동성 랠리가 중국과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가파른 속도의 엔화 약세는 무리수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금리 인하 등의 카드를 많이 쥐고 있는 중국은 순조로운 정권 교체 이후 경기의 회복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애플발 폭풍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퀴 빠져 힘이른 자동차에 이어 IT까지 성장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증시에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차 군단은 좀 옛 명성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중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상승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실적 경신 중에 있는 삼성전자가요. 국내 시장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증시는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일도 나타났듯이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1% 이상 쉽게 움직이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20년 만에 최저 변동성을 탈피할 수 있는 구간인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2000선을 중심으로 박스권의 모습이고요. 밴드 상단 2020과 밴드 하단 1980선 정도가 제시되고요. 이탈을 할 경우에는 단기 추세 형성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현대백화점과 메가스터디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황 및 업종과 종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자, 먼저 정태훈 팀장께서 IT와 운수장비 또 정유화학 업종의 오늘 흐름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쪽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IT 같은 경우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조금 아침 쪽에서 SK 하이닉스하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에 나온 뉴스와 좀 같이 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좀 SK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인 이유가 반도체 가격 상승 소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달 상반월 2GB DDR3 DRAM 메모리 고정 가격이 0.92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월 그러니까 12월달 대비해서 10% 정도 큰 폭의 어떤 상승이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SK 하이닉스 어떤 실적 개선 속도가 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DRAM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니까 삼성전자의 모바일 DRAM 생산 설비 증가 그리고 대만 DRAM 업체들의 어떤 감산 그리고 PC DRAM 가격 조절을 위한 물량 출하 제한 등 그러니까 공급 축소에 대한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량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공축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좀 하방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DRAM 가격도 거기에 좀 연장선상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급 축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 또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모바일 DRAM 생산 설비를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캐파를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PC 쪽보다는 모바일 DRAM 쪽으로 생산 설비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연결시켜서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27,000원 정도의 어떤 가격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 초록색 선 보시게 된다면 61선이 될 수가 있겠네요. 61선을 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26,000원에서 이게 36,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다가 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느덧 241선 장기 평선까지 큰 폭의 좀 하락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뉴스도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 쪽에서 아무래도 애플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애플 부품 관련 주식 상당히 큰 폭의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 아이폰 5의 어떤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절반가량 축소시키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LCD 패널이죠. LCD 패널을 애플 쪽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0%, 그 1분기에 어떤 기존 생산량의 50% 정도를 현재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성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아무래도 LCD 패널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LG전자에서 전략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55인치 OLED 패널 쪽으로 얼마만큼 모멘텀이 옮겨가는지가 앞으로 향후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더 중요한 부분들은 자 241선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이평선이 무슨 얘기일까요? 장기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장기 추세를 지켜주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쪽에서 지금 현재 241선 지지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속성상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전환이 됐네요. 0.26%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참 요즘 시장이 좀 계륵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현재 0.2%, 기아차가 0.37% 정도 현재 강세를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뭐 아침 쪽에서 특별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 계속 연쇄성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한번 실적이 나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4분기 실적 분명히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반영이 될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관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도가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이후에 나올지는 아직까지 이 수급이 매도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이후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수급이 매도세가 좀 잠잠해진다면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의 어떤 기관들의 동향을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매저들의 눈치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0.39%, 현대위아가 1.9%,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0.2% 정도 현재 강박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타이어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은 15,000원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서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호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전저점을 이탈을 했고요. 한국타이어만 현재 유일하게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체 공급 물량이 80%가 수출인데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 그리고 엔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죄송합니다. 원달러네요. 원달러의 강세에 대한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선업종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빅3, 현대, 삼성, 대우조선해양 한 세 업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의 추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오늘도 2.2%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좀 화면을 좀 연결해서 볼 건데요.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2012년이죠. 2012년대 유일하게 대우조선해양만 지금 이제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110억 달러였는데 142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서 여기에 어떤 실적 모멘텀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수주 목표액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빨간색 선이 빨간색이 수주 실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미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초과 달성을 하게 되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기관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속적인 어떤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 보시면서 3만원 돌파 여부 좀 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은 좀 접근을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다 지금 현재 급등 이후에 급락 흐름이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접근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화학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K이노베이션 0.9%, S-오일이 0.3%, 그리고 GS가 마이너스 0.1% 정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장주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요 종목도 올라갈 때는 좀 만만하게 올라갔지만 꺾일 때 좀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꺾이고 있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쪽 얘기를 좀
꺼내야 되겠지만은 더 큰 어떤 좀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면은 그런 쪽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부채 한도 얘기가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둔화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어떤 증세를 통한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증세 즉 빚을 늘린다는 얘기죠. 빚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채 한도를 만약에 늘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재정 삭감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성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SK이노베이션 한번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정기업종에 대한 어떤 대응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이 0.16%, 롯데케미칼이 보합권, 그리고 OCI가 0.5%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경일 팀장이 정리합니다. 예, 지금 철강 업종이 최근에 많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업황이 개선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정 절벽 타결 이후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세에 있고요. 그리고 공급 조절을 하면서 수요가 타이트해져서 이제 철강 원료 가격이 이제 수급 개선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그 철강 업종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중국의 철강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 쭉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이 이제 좀 더 이제 더 상승을 하려면 철강 업종이 더 상승을 하려면 중국 춘제 이후에 중국의 이제 실수요가 이제 뒷받침이 되면 상반기 철강 업종은 이제 좀 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탄력이 이제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포스코 오늘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딱 조정이 끝나는 지점이고 변곡점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고 오늘 하락 출발할 때 상승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변곡점을 중점으로 해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제철은 이 부분을 지지를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아직까지는 지지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지켜보고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포스코와 틀린 게 시열연이 이제 확장 보수로 인해서 45일 동안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 매출의 영업이익이 이제 좀 더 이제 시장치를 하회할 전망이고요. 2분기 이제 45일 이후에 이제 시열연이 이제 제대로 이제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 2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될 전망이어서 현대제철은 1분기보다 2분기가 낫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보다도 이제 차트가 좀 더 추가 하락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을 이제 지키는 거를 이제 보시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금속 가격이 이제 회복이 좀 더디다는 그러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코스피가 상승은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이제 상승이지 뭐 특별한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이제 시장치를 좀 화해하는 실적이 나올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기관이랑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00일 선을 또 지지를 한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매수를 이제 조금씩 이제 물량을 담아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길게 보시게 되시면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계 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동안 근데 하락했던 이유는 두산건설의 악재와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없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 초에 두산중공업 인도에서
5억 2천만 달러의 규모는 라라 화력 발전소를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주 모멘텀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이제 단 하나 이제 두산건설의 이제 악재만 이제 재무 구조 이제 악재만 해결이 된다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는 이제 좀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는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를 이제 많이 밑돌 전망이어서 지금 이렇게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중국의 건설기계 쪽도 그렇고 유럽도 건설기계 쪽이 침체가 되면서 마켓의 마진 하락,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제 건설기계 시장 회복 모멘텀이 조금 더 이제 뒤로 늦춰졌던 이유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춘추 이후에 이제 두산 중공업이 이제 건설기계가 이제 실수요가 회복이 되면 실수요가 이제 지난 3분기 때는 1270대, 4분기 때는 1216대 이렇게 팔렸는데요. 건설기계가요. 건설기계가 이것보다 이제 1216대보다 이제 넘어가면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두산인프라코어도 역시 추가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STX 메탈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오늘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STX 중공업에 이제 합병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급등세는 바로 이제 또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 차트는 어느 정도 이제 옆에 누가 이제 전문가가 옆에 있어서 이제 조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지켜만 보고 이제 직접적인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현대건설 이제 해외 수주를 통해서 이제 13년 타업 채비에 이제 주택 관련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올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건설을 이제 탑픽으로 해서 이제 주도주로 해서 앞으로 우상향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도 역시 GS건설, 이제 대우건설 등도 이제 다 이렇게 우상향할 전망이고, 건설업종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대형 건설업체를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이유가, 벽산건설, 그리고, 벽산건설, 한일건설, 삼부토건이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막겠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관련 이제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택 관련으로 이제 많이 사업을 하는 이제 벽산건설, 한일건설, 삼부토건, 신일건업 등이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종, 증권업종, 보험업종은 최근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황이 이제 살아나기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정책적으로 뭘 펼쳐야 앞으로 이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유통, 음식료는 또 어떨까요?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전체적으로 업종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큰 폭의 어떤 뚜렷한 흐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1.3% 정도 강세를 보인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강보합권, 약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큰 폭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간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통신업종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통신업종이 보합권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07% 정도 되는데 약보합권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통신업종 같은 경우 KT만 지금 유일하게 1.6%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SK텔레콤과 그리고 LG U+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두 종목이 좀 쉬어가게 되면서 KT가 오늘 반사적으로 조금 대안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LG U+ 같은 경우 8,000원대 가격대를 이거래일 전에 강력한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이 되게 되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1%의 약세라 될까요? 조정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이 0.9% 정도 현재
약세 흐름, 약박권 흐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음식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온,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롯데칠성이 지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농심이 2%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밀가루 가격이 8% 정도 인상이 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식품 가격 인상이 된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과자죠. 과자들이라든지 그 라면인데, 농심이 어떤 제과라든지 그리고 라면 쪽에 양쪽으로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의 강세 그런 부분 좀 연결시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롯데칠성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비싸죠. 황제주라고 할 수 있는데 롯데칠성이라든지 그 롯데제과 그리고 CJ제당이 제가 보기에는 추세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아무거나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추세를 한번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접근하신다면은 조금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몰캡 쪽으로 한번 좀 그거보다 좀 가격이 싼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오뚜기 같은 종목들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업종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그 GS 홈쇼핑, CJ 홈쇼핑 같은 홈쇼핑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CJ 홈쇼핑 차트가 현재 우측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한 며칠 동안 3일 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29만원 돌파를 했다고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현재 작년 8월달부터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GS 홈쇼핑 유통주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어떤 겨울 수혜주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실적이 조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현재 증가한 수치가 좀 기록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310억 정도 현재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유통주라든지 그리고 의류주와 마찬가지로 현재 겨울에 대한 수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겨울 성수기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과연 기관들 긍정적 리포트가 나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소비 진작에 대한 정책이 실시가 된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 소비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돼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 CJ 홈쇼핑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들, 겨울철에 대한 반짝수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장기 추세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쇼핑이 마이너스 0.13%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마이너스 6% 그리고 신세가 현재 0.8% 정도 이제 강보합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름 이경일 팀장께서 정리합니다. 예, 우선 안철수 관련 테마주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안랩이 8.61%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귀국을 해서 정치 행보를 걷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안철수 관련주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픈베이스는 지금 상한가를 이제 가고 있고요. 솔고바이오 대부분의 안철수 관련주 대부분이 이제 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써니전자는 이제 거래 정지가 이제 있어서 이제 써니전자는 지금 오늘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박근혜 이제 당선인은 이제 관련주를 좀 이제 정책 관련주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예,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부 안에 ICT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신설을 한다는 그러한 뉴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제 슈퍼 와이파이 개발 장비 개발을 이제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 때문에 이제 영우통신, 소화정보통신, KMW, 기산텔레콤, GS인트루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러한 수혜주로 있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신설이 되면 영희인프런티어, 대한과학, 다원시스,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수혜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양시장이 그래도 상승세 흐름이 탄탄하니 기분은 좋습니다만. 네, 미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와 채무 한도 우려 속에 혼조세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1990대에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13에서 막혀서 큰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요. $1 환율이 1,050원대,
원엔 환율이 1170원대로 연초 이후 무섭게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은 60원, 원엔 환율은 250원 하락한 상태인데요. 원화 강세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주보다는 음식료나 통신, 미디어, 의류 등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기간 조정이 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의약품 제조 판매 회사인 휴원스입니다. 기존의 국소 마취제와 플라스틱 주사제 매출 성장과 웰빙 트렌드를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 비타민 및 영양 치료 주사제 마케팅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통증 치료용 줄기세포 바이오 기기 사업에 진출했으며 휴베나 휴메딕스에 지분 출자를 함으로써 바이오 머티리얼 등 바이오 시밀러 생물 의약품 사업과 의료기기 시장에도 관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휴원수의 자회사죠. 휴메딕스가 이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진척 상황이. 네, 휴원스 영업사원들이 휴메딕스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상장을 위한 외형 조건을 갖추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4월 구체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에 차질이 없도록 재무상태 등 제반상을 준비 중이며 두 회사 모두 앞으로 매출 지속성과 성장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메딕스는 고분자 히알루론산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관절염 치료제, 안과 수술 보조제, 주름 개선제, 유착 방지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모기업 휴원스를 통해 알콘과 태평양제약, 유한양행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휴원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14배, PBR 1.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상 모두 정배열로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으로 9월 고점인 15,650원을 돌파해 신고가 작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3,000원에서 15,000원 박스권 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매수가 13,600원에서 14,000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합니다. 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5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휴원스에 대한 추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정태근 팀장,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 출발 징수와드 1부 순서 이끌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자와 전화 가능하시고요. 013-3366-0110 무료 문자고요. 02-3153-2610 전화 주시면 역시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